세계의 역사, 월드 히스토리. 이번 시간에는 수나라, 당나라 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 당 제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수의 통일 정책과 당나라의 건국. 화북과 강남 지방을 통일한 것은 북위의 반란을 일으킨 변방의 장군 출신으로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었다. 양견은 581년에 북주를 대신하여 수나라를 세운 뒤 강남 정복에 나서 589년에 거의 400년간 분열되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그 사이에 강남 지방은 화북에 휘쩍하는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고 수나라는 이 두 세계를 합쳐 정치적 통일을 이룬 것이다. 수문제 양견은 중앙에 삼성 육부를 지방에 주연을 두어 다스렸으며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북위 시대의 균전제를 계승하여 토지 분배 제도를 실시하고 농민을 징병하여 병사로 충원하는 병농일치적인 부병제를 시행하는 등 국가 통치의 법제적 기준인 율령을 반포하여 통일 제국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화북과 강남의 경제적 통합을 위해 남북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이는 물자의 유통을 통해 국토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비상시 군수품 수송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당대 이후 대운하는 중국 전역으로 물자를 유통시키는 대동맥으로 작용하였다. 양제는 대외 관계에 눈을 돌려 612년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북방에 있던 유목 제국인 돌궐과 연계할까 경계했기 때문이다. 113만 대군을 동원한 침공은 2700명만이 돌아가고는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이듬해에도 침공을 명령하였고 그 이듬해에도 다시 고구려 침공을 계획하였다. 고구려 침공은 예부상서였던 양현감의 반란으로 중재되었지만 전국에서 발발한 반란은 이미 양제로서도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농민 반란에서 시작된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한 것은 양제의 이종 사촌인 당고조 이연이었다. 이연은 618년 당나라를 세운 뒤 세력을 키워 각지의 반란군을 차례로 정복해 마침내 중국 전역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후국의 구도를 둘러싸고 형과 동생을 살해한 이세민은 스스로 태종으로 즉위하였다. 중국인들은 태종의 치세를 그의 연호를 따서 정관을 치세라고 부르며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여긴다. 이세민은 남북조 이래의 문벌 귀족을 노르고 집권적인 황제권을 확립하였고 인재 발탁에서도 출신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돌궐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자 돌궐에 복속되었던 여러 부족이 모두 당나라에 귀부하였다. 당나라는 귀부한 주변 부족들의 도부를 설치하고 부족장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을 기미정책이라고 한다. 태종이 사망한 뒤 고종이 뒤를 이었지만 곧 태종의 후궁 출신으로 고종의 황후가 된 측천무후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측천무후는 과거 출신 관료와 문벌귀족 출신 관료의 대립을 이용하면서 권력을 장악했고 고종의 사후에도 자식들을 내세워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690년에는 주나라를 세워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황제가 된 것이다. 측천무후가 세운 주나라는 705년에 다시 당나라로 복원되었고 712년부터 현종이 다시 개헌의 치세라는 태평시대를 열었다. 장안의 호희. 장안의 봄이라는 책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의 화려하고 번화하면서도 이국적이었던 전경을 잘 보여준다. 당나라는 유목과 농경, 한족과 호족, 독자성과 외래성이 혼합되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시대상을 만들어냈다. 또한 이 책은 당대의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수도 장안의 전경과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중 호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호는 원래 이민족을 가리켰지만 당대에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디니아 지방에 사는 페르시아 계통의 이란인을 특히 호라고 칭했다. 지금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분서주하며 국제무역에 종사했던 이른바 소그드인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이들은 상인으로서는 물론 서방 종교의 전파자로서 천문과 역법의 전문가로서 음악과 회화, 공예에 뛰어난 예술가, 고개와 마술을 보여주는 예능인으로서 많은 수가 중국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장안 주위의 술집이나 카페에서 술자리를 주선하며 유행가 한 자락이라도 부르면서 손님의 비위를 맞추던 곱슬머리에 푸른 눈의 여인들도 섞여 있었다. 그녀들이 바로 호희이다. 이백이 소년행이라는 시에서 오릉의 공자가 금시의 동쪽을 은한장 백마에 얹고 봄바람에 건너간다. 낙화 두루 밟고서 어디로 놀러가나? 웃으며 들어가네. 호의의 술집으로. 라고 읊은 것은 호의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이다. 커트 글라스나 마노 술잔에 서역의 명물인 포도주를 따르고 소고드의 짧은 노래로 도시의 나이 어린 자제들을 사로잡았던 호의. 과연 당대라는 정치를 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이시다 미키노스케 지음 이동철 외 옮김 장안의 봄 이산 2004년. 자료를 조금 읽어드렸어요. 수당의 율령과 율령체제. 수당 제국의 시대는 지난 시대 이래 발전해 온 관료제적 지배가 완성된 시대이다. 수당은 율령격식이라는 법전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격은 보완 개정 규정, 식은 시행 실칙을 말한다. 율령은 기본 법전이었고 격식은 보완적 성격의 법이었다. 율령에는 관료의 구성과 충원, 양민과 천민에 대한 신분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 토지를 분배하는 균전제, 징세와 병역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대의 중앙정부 구성은 삼성육부였는데 이 제도는 훗날 동아시아에 퍼져 관료 구성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었다.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말하는데
중서성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아 규칙과 법안을 기초하면 문화성에서 심의하고 여기를 통과하면 상서성에서 법안을 실시하였다. 실행부서인 상서성에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의 6부가 있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다. 부품으로 구성되는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가 실시되었지만 10세기 이전의 과거제는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었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지도 않았다. 게다가 과목도 진사과 외에 명경과, 수대과, 기술직 시험 등이 있었고 아직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가문의 고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나라는 소농민을 대상으로 토지를 분배해 주는 균전제를 시행하였는데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불가능한 구분전 80모와 상속이 가능한 영업전을 20모씩 분배하였고 일정 연령이 되면 국가에 관할하였다. 이는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여 빈부의 불균형을 막고 토지에 정착한 소농민의 대상으로 징세와 병역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세로는 국세로 조용조를, 지방세로 자교를 거두었는데 모두 현물로 납부하였고 호구의 다가나 빈부에 따른 차등이 없는 균등과세를 원칙으로 했다. 이를 위해서 거주지의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였다. 균전이나 조용조가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20세기의 실크로드 상의 둔항과 투르판에서 발견되어 그 실제가 드러났다. 당나라는 지방에 절충부라는 군부를 두어 농민을 등록시킨 후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시키고 농한기를 이용해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당나라 전성기 때 절충부에 소속된 병력은 대략 60만 명 정도였는데 이들은 번갈아가며 변방의 방위, 수도의 경비, 지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절충부는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군사적 중요도가 약한 강남이나 쓰촨 지방은 징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수도 주변과 화북의 농민은 징병의 순번이 빠르게 돌아와 부담이 매우 컸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부병의 대상이 되는 농민들은 호적상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기재 내용을 고치거나 부병 부담이 거의 없는 강남으로 도피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도망간 호구를 도우라 하는데 도우가 증가하면 율령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을 본적지로 다시 강제로 송환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를 막기 어려워 일부에서 모병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중국 역사 수업을 했는데 저의 역사 수업을 여러 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세계사 수업 2부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